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우리나라 최고의 뇌 전문가이자 두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죠. 서유헌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네. 참 엉뚱한 생각이나 대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아이들의 띄어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의력, 잘하면 창의력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걸 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걸 뭐 조금 엉뚱한 소리 하면 야, 너 뭐 그런 소리만 하냐 이렇게 자꾸 네. 욱박 지르게 되면은 예. 아이들의 창의력이 이제 그대로 죽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요, 원장님, 이 창의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요. 네.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이제 우리 대뇌 맨 위에 있는 네. 대뇌 피질, 네. 우리가 이제 지휘뇌라고 하는 그 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뇌 피질 부위가 맨 앞쪽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엽 쪽이 우리가 창의력과 어떤 창의력에 의한 이제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하고 동기부여를 나오게 하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요. 네. 어떤 때는 내 아이가 천재인가 싶다가 또 어떤 때는 모자란가 싶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쉽게 뇌의 기능의 창의력은 뇌의 종합적인 기능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뇌의 기능을 알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아주 뭐 이제 슈퍼피셜하고 그런 것들이고 네. 되게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좀 이제 어떤 이상한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되게 창의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되게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것만 잘 외우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천재라 그러면은 영재나 수재인 경우에는 평균 IQ가 일반적으로 좀 일반 사람보다 높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과제 집중력이 아주 고도로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뛰어난다는 거는 그 아이 스스로 이제 어떤 이상하고 자기한테 흥미로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네. 소위 말해서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스스로 잘 일어나고 또 다양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이런 아이일수록 그런 질문이 없는 아이들에 비하면 훨씬 창의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강제로 공부를 강요하면 창의력을 해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창의력을 잘 발현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강제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아이일수록 우리가 이제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잘 인도만 하면은 우리 아이도 충분히 영재나 천재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런 아이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자발성을 유도하는 게 창의력 그렇죠. 개발에도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원장님 말씀에 높은 천장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창의력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소코 박사가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워낙 이게 이제 독성이 강하니까 네. 이걸 적당히 죽여서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갖다가 이제 잘 강화시켜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질병하고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 연구하다가 아이고 이제 머리도 아파가지고 자기 혼자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태리로. 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그 높은 성당 건물을 바라보고 특히 네. 이제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걸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길로 미국에 귀국해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 돈을 받지 않고 다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독지가들이 네. 소크 박사를 위한 소크 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소크 박사가 단 한 가지 조건, 원 컨디션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천장이 높은 연구소를 지어달라. 아. 그래서 이제 천장이 높은 연구소를 네. 지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샌디에고에 있는. 그래서 MIT나 하버드에 있는 젊은 교수들이 소크 연구소에 와서 한 5명 정도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도 야 이게 높이하고 천장 높이하고 창의력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거를 실제로 뇌학자들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천장 높이가 2.4m, 2.7m, 3m 있는데 네. 3m 정도 이상을 할 때가 가장 창의력이 높다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됐죠. 네. 그래서 천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학교에 교실이 되게 다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창의력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냥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우는 네.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공간도 중요하다. 네, 공간도 네. 자연 속에서 교육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넓은.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아이들 데리고 야외 활동하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캠핑도 가고요. 네, 그건 좋죠. 이 산책만 잘해도 창의력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정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에 네. 하이델베르그 네카강 옆에 철학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학자들이 앉아서 뭐 골몰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니까 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넓은 천장, 넓은 우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연처럼 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적당히 잘 걷고 하니까 네. 창의력이 나오고 철학적인 여러 가지 좋은 사유적인 이러한 개념도 잘 나오고 해서 네. 그 뒤부터 그 길을 철학자의 길로 부르게 됐죠. 예.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유헌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장이었습니다.